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우에노 치즈코에 져서 여성 혐오를 혐오하다 일부를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여성 혐오가 대체 뭐고 이게 또 한국과 일본의 남성 문화랑 어떻게 얽혀 있는지 핵심을 한번 같이 짚어보죠. 네, 이 자료가 특히 흥미로운 게 여성 혐오가 그냥 여성을 싫어하는 감정? 이게 아니라는 점을 파고들거든요. 오히려 그 남성 중심 사회 구조라든지 혹은 그 남성들 사이의 관계 이런 거랑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번 그 속을 들여다보시죠. 네, 그럼 가장 흥미로운 지점부터 시작해볼까요? 여성 혐오, 그러니까 미소진이가 여성을 싫어하는 거랑은 다르다. 심지어 여성을 아주 좋아하는 뭐랄까 호색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서도 이게 나타난다니 좀 의아한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게 여성을 동등한 어떤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성적인 대상 아니면 여성성 자체를 나타내는 어떤 기호처럼 취급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해요. 자료에 보면 그 퍼블로프의 개 비유가 나오잖아요. 네네. 특정 상징, 예를 들면 미니스커트 같은 거에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하도록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학습된다는 거죠.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기호에 반응하는 거예요. 기호로 본다는 거. 그 시각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왜냐면 이 여성 혐오라는 게 단순히 개인의 어떤 성향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자체에 깊숙이 배어 있다는 거죠. 남성, 여성 이렇게 딱 나누는 성별 이원제요. 이 시스템이 그냥 나누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남성을 기준으로 여성을 약간 다른 존재로 만들거나 때로는 낮춰보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소진이가 구조적으로 생겨나기 쉽다는 거죠. 그렇군요. 구조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게 남녀에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그 비대칭성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네, 맞아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남성들에게는 주로 여성 멸시의 형태로 나타나고 여성들에게는 오히려 자기 혐오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남성분이라면 내가 여자로 안 태어나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 스쳐 지나가듯이라도 해본 적 있는지, 또 여성분이라면 여자라서 좀 손해보는 것 같아 이런 느낌 받은 적 있는지요. 이게 다 그 비대칭성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러네요. 자료에서 요시유키 준노스케 같은 작가들 예를 들면서 호색한과 여성 혐오를 연결하던데요. 그들이 소위 창녀에게 끌렸던 이유, 그 분석이 좀 충격적이기도 했어요. 네, 그게 어떤 인간적인 교감이나 사랑이라기보다는 돈으로 여성을 통제하고 때로는 자발적인 복종 같은 걸 끌어내면서 쾌감을 얻는, 본질적으로는 권력 관계에 기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보다는 그 여성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남성성이나 지배력을 확인하려는 욕망, 이게 투영된 거라는 분석이에요. 초점이 여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죠. 여기서 호모소셜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게 정확히 뭐고 왜 중요한 건가요? 호모소셜. 이건 이제 남성들 간의 어떤 강한 유대감을 말하는데요. 이게 반드시 성적인 건 아닐 수 있고 혹은 성적인 걸 억압한 형태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남성들만의 강한 유대 속에서 여성이 종종 남성들 사이의 어떤 가치를 증명하거나 교환하는 대상, 전리품이나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체처럼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매개체요? 네. 그러면서 여성의 주체성은 좀 지워지고 남성 간의 연대를 더 끈끈하게 만드는 도구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개념이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비교하는 부분에서도 좀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한국의 경우 그 징병제가 굉장히 강한 남성 집단 경험을 만들잖아요. 이게 특정 유형의 어떤 남성성이나 남성 연대를 강화하면서 어쩌면 여성 혐오적인 문화와 연결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하고요. 물론 이건 자료의 분석입니다. 네, 조심스러운 접근이네요. 반면에 일본에서는 초식남이라든지 아니면 그 2차원 오타쿠 문화처럼 현실 여성이랑 관계 맺는 걸 좀 피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성과의 관계 맺기 어려움을 겪는 여성 혐오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제시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요시유키 같은 남성 작가들의 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요? 그냥 여성에 대한 묘사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자료에서는 그걸 여성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묘사라기보다는 남성의 성적 환상, 그리고 그 이면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드러난 텍스트로 읽어야 한다고 제안해요. 마치 그 에드와드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 분석했던 것처럼요. 서양이 동양을 묘사한 걸 통해서 실제 동양이 아니라
서양인들의 시각이나 욕망을 읽어낼 수 있듯이 말이죠. 아하, 그런 관점이군요. 네, 남성 작가의 글을 통해서 실제 여성이 어떤 존재인가 보다는 그 남성 사회가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상화하고 또 뭘 욕망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살펴본 내용은 여성 혐오가 단순히 한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구조, 또 남성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방식, 남성들 간의 유대관계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네요. 특히 여성을 대상화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 통찰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 자료 말미에 보면 여성들은 남성들의 그런 환상이나 현실을 비교적 일찍 간파하고 남자들의 현실에 일찍 눈을 뜨고라고 표현하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남성들은 여전히 어떤 이상화된 여성상이나 혹은 가상현실로 도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이런 성별 간의 인식 차이, 이 비대칭성이 앞으로 남녀 관계에 그리고 또 여성이 남성의 인정을 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미래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오늘 내용이 더 깊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